오답형 문제입니다. 1번입니다. 다음은 에탄올의 연소 반응에 대한 화학 반응식이다. 이 반응에서 생성된 이산화탄소의 부피가 0도씨 1기압에서 20.4리터였다. 단 H, C, O의 원자량은 각각 1, 12, 16이고 0도씨 1기압에서 기체 1몰의 부피는 20.4리터이며 아보가드로 수는 6.02 곱하기 10의 23승이다. 1. 반응한 에탄올의 질량을 구하시오. 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한 에탄올의 질량이니까요. 아무래도 그렇죠. 위에 화학 반응식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이용하면 되겠죠. 자, 반응한 에탄올의 몰수 대 생성된 이산화탄소의 몰수, 즉 요거 대 요거는 몇 대 몇이요? 그렇죠. 1대 2죠. 그래서 제가 1대 2라고 이렇게 쓴 거고요. 여기서 생성된 이산화탄소의 몰수가 지금 20.4리터, 즉 1몰입니다. 그러면 반응한 에탄올은 0.5몰이겠죠. 그쵸? 0.5몰이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제 질량을 알기 위해서는 몰수는 화학식량하면 된 질량이죠. 화학식량이 여기서 이제 요걸 해보면 46이 나옵니다. 에탄올의 화학식량이 46, 분자량이 46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0.5를 여기다가 하고 화학식량은 이쪽에 해가지고 계산을 하면 0.5 곱하기 46 하면 23. 그렇죠. 23g이 나오죠. 이렇게 질량을 구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반응한 산소 부피 0도씨 1기압에서 이것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생성된 이산화탄소의 부피가 22.4리터란 건 1몰이라고 그랬죠. 얘가 1몰이 나오려면 반응한 산소는 얼마가 나와야 될까요? 지금 보니까 얘가 3 반응하면 이산화탄소가 2 나온다고 했으니까 1몰이 나오니까 얼마가 나와야겠어요? 그렇죠. 비율적으로 따져보면요. 할 수 있겠죠? 이게 서로 같으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했네요. 이렇게 해서 요걸 제가 x라고 놨거든요. 그래서 x 대 1몰은 3 대 2랑 같으니까 이거 대 이거 곱하기 이거 대 이거니까요. 그쵸? 그래서 2x는 3이니까 2분의 3몰, x는 2분의 3몰로 놓고요. 그래서 x가 2분의 3몰 이라는 건 우리가 1몰일 때 22.4리터니까 여기서 x 부피는 2분의 3 곱하기 20.4에서 33.6리터가 나옵니다. 몰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부피를 구할 수 있죠. 3번 보겠습니다. 생성된 물 분자 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이산화탄소가 1몰이 나온다는 얘기는 물은 몇 몰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 2 대 3이니까 얘가 2 나올 때 얘가 3이 나오죠. 그럼 1몰이 나왔으니까 얘가 1.5몰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제가 1.5몰이라고 썼는데요. 자, 몰은 우리가 6.0 곱하기 10의 23승계죠. 그래서 1.5 곱하기 6.0 곱하기 10의 23승계 하면 9.03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됩니다. 이번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탄산칼슘과 묽은 염산의 반응에 대한 화학 반응식과 이 반응에서 양적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 결과이다. 단 CaCO3의 화학식량은 100이다. 자, 여기 화학 반응식이 나와 있네요. 화학 반응식이 나와 있는데 이때 X가 무엇일까요? 뭐 구해보면 CO2라는 거 바로 알 수 있죠. 맞아요. 탄산칼슘과 묽은 염산이 반응하면 이산화탄소가 나온다는 거 알 수 있죠. 우리 앞에서도 했어요. 그리고 처음 질량과 나중 질량에서 이산화탄소가 날아가니까 그 나중 질량이 감소를 하거든요. 그럼 처음 질량에서 나중 질량, 그 감소된 것의 그 차이가 이산화탄소의 질량이겠죠. 자,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실험 가의 결과를 이용하여 X의 분자량을 구하고 그 과정을 서술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서 물어보는 게 바로 탄산칼슘과 이산화탄소, 여기 CO2죠. X란 건 그 CO2와의 관계입니다. 지금 보면 1대 1이죠. 몰수비가 1대 1입니다. 그럼 이걸 이용하면 되죠. 한마디로 CaCO3의 몰수는 CO2의 몰수, 즉 X의 몰수가 되죠.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러면 CaCO3를 어떻게 구할까요? 몰수는 화학식량분의 질량이죠. 그래서 CaCO3의 화학식량분의 CaCO3의 질량이라고 놓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화학식량은 우리가 아까 전에 봤듯이 얼마였어요?
맞습니다. 여기 100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밑에다 100을 쓰고요. 위에는 우리가 탄산칼슘의 질량이 가해서 얼마라고 했죠? 1이라고 했죠. 그래서 위에다가 1을 쓴 겁니다. 그래서 100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죠. 100분의 1이 바로 CaCO3의 몰수인 겁니다. 즉 100분의 1몰은 CaCO3의 몰수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보면 그렇죠. X 즉 CO2의 몰수이기도 하죠. 그럼 우리가 이걸 보면 자, 색깔을 달리 할게요. 자, 이걸 보면 CO2의 몰수를 알 수 있고요. 이 CO2의 몰수는 CO2의 화학식량분의 CO2 질량입니다. 여기서 CO2 화학식량은 우리가 다시 그렇죠. CO2 분자량이라고 쓸 수 있죠. X 분자량이라고 여기서 나타내고요. 그리고요. X 질량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요거는 자, 요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여기 표를 보면 탄산칼슘에다가 묽은 염산이 담긴 삼각 플라스크의 질량을 더한 게 반응 전의 질량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반응 후에 삼각 플라스크의 질량 있죠. 자, 요것과 요것의 차이를 보면 되는 거죠. 그 차이가 날아간 이산화탄소의 질량이니까요. 그게 바로 4.4g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X 질량, 즉 이산화탄소 질량인 4.4g을 위에다가 쓰는 거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X 몰수를 알았잖아요. X 몰수가 얼마예요? 그렇죠. 이만큼 100분의 1이란 걸 알았잖아요. X 몰수로. 그리고 화학식량을 구하려는 이게 화학식량이 우리가 구하려는 거고요. 그렇죠. 이 화학식량이 우리가 구하려는 거고요. 근데 위에가 4.4로 나와 있죠. 4.4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화학식량을 구할 수가 있죠. 100분의 1은 뭐분의 4.4일까요? 계산해보면 바로 44가 나옵니다. 그래서 X 분자량은 44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해되시나요? 한 번만 더 얘기를 하면 바로 이 실험 자주 나오는데요. 바로 탄산칼슘의 몰수와 CO2의 몰수가 몰수비가 같다는 걸 이용해서 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몰수를 알면 바로 발생하는 CO2의 몰수를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몰수는 화학식량분의 질량이니까 우리가 질량은 이 차이로 구할 수 있고, 그렇죠? 얘와 얘의 이 차이로 구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바로 화학식량, 즉 분자량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을요. 2번을 보겠습니다. 실험 다에서 반응한 CaCO3의 양은 반응 전 CaCO3의 양의 몇 배인지 구하고 그 과정을 서술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이거 어떻게 볼까요? 우선 실험 다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험 다를 보면 바로 여기죠. 자, 반응한 CaCO3의 양은 반응 전 CaCO3의 양의 몇 배인지 구하라고. 이 말은 뭐냐면요. CaCO3 양이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일부만 반응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자, 우선 이걸 하려면 생성된 X의 몰수, 즉 CO2의 몰수를 알아야 되는데요. 그 몰수는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몰수는 화학식량분의 질량이죠. 아까 전에 우리가 44가 바로 X의 화학식량이란 걸 알았어요. 분자량인 걸 알았으니까 그걸 여기다 써주고요. 그리고요, 이 차이가 다 해서 이 차이가 바로 이산화탄소 X의 질량 차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위에다가 1.32를 써줍니다. 44분의 1.3이네요. 자, 요거를 우리가 이제 4로 나누면, 얘를 4로 나누면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요, 자, 이거를 그렇죠. 3으로 나누면 0.03몰이 나오죠. 결국 생성된 X의 몰수는 0.03몰입니다. 어디서 했어요? 바로 다에서요. 자, 이렇게 생성된 몰수가 0.03몰이란 얘기는 지금 이게 0.03몰이잖아요. 그럼 얘가 몇 몰 반응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바로 CaCO3도 0.03몰 똑같이 반응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반응한 CaCO3의 양은 얼마라고요? 0.03몰이란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반응 전에는 얼마였어요? 반응 전은 어디서 나오나요? 반응 전. 반응 전은 여기 나와 있죠. 5를 넣었는데, 그렇죠? 5g을 넣었다. 여기 나와 있죠. 그럼 이 5g을 우리가 몰수로 바꿔야겠죠. 몰수. 100분의 5. 화학식량이 100이니까 100분의 질량 하면 바로 0.05몰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0.05몰과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얼마요? 그렇죠. 0.03몰. 이 차이가 몇 배예요?
그렇죠. 이거 두 개의 차이가 5분의 3배가 되죠. 그래서 답은 5분의 3이 되는 것입니다. 3번 문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고체 물질 X, Wg을 물에 녹여 수용액을 만드는 과정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 X 수용액의 물 농도를 구하기 위해 가에서 라 중 반드시 필요한 자료만 고르시오. 이거 같이 한번 볼게요. 우선 몰 농도를 구하는 거라고 그랬죠. 몰 농도는 어떻게 구하나요? 그렇습니다. 몰 농도는 그쵸. 바로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뭐예요? 용질의 몰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여기서 용질이라는 건 X를 말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용의 부피 리터분의 용질의 몰수 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더 나아가서 X의 몰수는 어떻게 구해요? 맞습니다. X의 몰수는 화학식량분의 질량, 즉 X의 분자량분의 X의 질량이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게 다 나옵니다. 어떻게요? 자, 처음에 아무래도 X의 질량을 알아야겠는데요. 질량은 여기 나와 있네요. 자, 여기 X의 질량은 어디 나와 있다? 여기 나와 있어요. 그리고요, X의 분자량은 어디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이게 다네요. 그래서 다에다 동그라미 치고요. 필요한 거니까요. 그리고 용액의 부피, 여기서는 수용액인데요. 그 수용액의 부피는 바로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게 나입니다. 나다. 뭐라고요? 나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2번입니다. 1에서 고른 자료를 이용하여 X 수용액의 몰 농도를 나타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까지 나타내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각각의 기호를 이용하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단위죠. 몰 농도는 단위가 리터 퍼 몰이기 때문에 몰 퍼 리터죠. 몰 퍼 리터이기 때문에 밀리리터를 리터로 바꿔야 된다. 근데 V2를 말하는 건 항상 밀리리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리터로 바꿀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밀리 할 때 이 밀리라는 뜻 있잖아요. 밀리는 10의 마이너스 3승이다. 뭐라고요? 10의 마이너스 3승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1리터는 뭐예요? 1000ml죠. 그러면 이 말은 다시 쓰면 1000에다가 밀리가 들어가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몇 승? 3승 리터입니다. 자, 요거 없어지니까 당연히 1리터랑 같죠. 앞으로 밀리가 나오면 10의 마이너스 3승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밀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리터로 바꿔주려면 이 밀리를 없애면서 10의 마이너스 3승을 곱해줘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겁니다. 자, 여기서가 여기로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이거는 단위가 밀리리터 단위이기 때문에 리터 단위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꾸려면 밀리가 10의 마이너스 3승이라고 돼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요,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자, 밑에 분모가 V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니까 이 10의 마이너스 3승을 없애주셔서 밑에도 10의 3승을 곱하고 위에도 10의 3승, 즉 1000을 곱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밑에는 V2만 남고요. 위에는 그렇죠. W분의 1000W가 남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예쁘게 하면 바로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2번 문제를 풀 수 있는데요. 바로 이게 답이 되는 거죠. 이게 뭐라고요? 이게 답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밀리리터가 나오면 그거를 10의 마이너스 3승으로 바꿔라 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4번 문제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물질 A의 분해 반응에 대한 화학 반응식이다. 그림은 위 반응에서 생성되는 B의 양, 몰에 따른 A와 C의 양, 몰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생성물의 질량 B는 B 대 C는 4대 1이다. 반응 개수 X와 Y를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뭐 이렇게 되어 있고 2번 문제도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천천히 보겠습니다. 자, 이 반응은요, 어떤 A가 B하고 C로 분해되는 반응이죠. 그래서 이것을 A의 분해 반응이라고 합니다. 반응물이 A뿐이 없네요. A가 B랑 C로 분해되는 반응인 거죠. 자, 그림은 위의 반응에서 생성되는 B의 양에 따른, 자, 여기 보시면 그렇죠. B의 양에 따른, 생성되는 B의 양에 따른
A와 C의 변화입니다. 한마디로 요선이나 요선은 바로 A 또는 C를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A는 지금 분해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선이 뭐에 해당해요? 맞습니다. 이 선이 바로 A에 해당하죠. 왜냐하면 A는 분해되면서 점점 없어지니까요. 자, 반대로 이 선은 뭐에 해당해요? 맞습니다. 바로 C선에 해당합니다. B의 양은 여기 있기 때문에 A랑 C 중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이게 A, 이게 C에 해당하는 거죠. 자, 이렇게 알았고요. 우리가 또 생선물의 질량비가 B 대 C가 4대 1이란 걸 여기 나타나 있네요. 우선 이 문제 어떻게 풀까요? 네, 이 문제도 아무래도 어렵겠죠. 왜냐하면 이 화학 반응식을 만족을 해야 되는데 개수도 안 나와 있고, 그렇죠. 분자식도 A, B, C라고 나와 있어서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래프를 이용을 해야겠죠. 1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반응계수 X와 Y를 구하는 과정을 쓰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반응이 어디서 완결되느냐 이 말입니다. 자, 이거 꼭 염두해 주세요. 그래프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반응이 어디서 완결되어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문제를 보면 반응의 완결점을 꼭 지목을 해야 됩니다. 어디예요? 맞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바로 반응이 완결되는 곳이죠. 바로 여기요. 여기와 여기 이어지는 여기. 왜냐하면요, 여기에서는 이제 더 이상 A가 있어요, 없어요? A가 없죠. A가 0이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이 딱 반응이 완결되는 곳이고요. 반응 완결이 딱 되는 그 점이 바로 뭘 결정한다? 예, 이 점에서의 양이 바로 화학 반응식의 어떤 개수비를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럼 보겠습니다. B의 양이 몇 몰 투여했을 때요? B의 양이 얼마큼 나왔을 때요? 2몰이 나올 때죠. 그러면 요게 2라고 쓰면 되겠죠. B의 양이 얼마 나올 때? 2가 나와요. 그럼 C의 양은 얼마 나와요? 요만큼이니까. 물질의 양이 1이 나왔죠. C가 1이 나왔네요. A는요? A는 처음에 2가 있었는데 2가 다 썼죠. 그러니까 얘네는 나온 거라면 이 2는 어때요? 다 없어졌죠. 그래서 0이 됐으니까 2점이니까 마이너스 2예요. 어쨌든 뭐 하나는 마이너스고 나머지 두 개는 플러스지만 개수비는 2대 2대 1이죠. 이 말은 위에 있는 거랑 비교해보면 x가 2 또요 y가 1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화학 반응식을 만들 수가 있네요. 그래서 x는 2, y는 1 이렇게 구하면 되고요. 두 번째 문제를 같이 보겠습니다. 그림에서 b의 값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 b의 값이 어디 있죠?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b는 여기를 말합니다. 그쵸? 그럼 이걸 어떻게 구할까요? 지금 보니까 반응 중간이네요. 그러니까 완전한 반응 완결까지는 좀 멀었고요. 바로 이 점을 말합니다. 아까 전에 완결 반응이 여기였고요. 자, 그러면 이 b의 값을 어떻게 구할까요? 우리가 아까 전에 화학 반응식을 구했죠. 그래서 화학 반응식을 이미 구했기 때문에 b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전중 후를 따라서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똑같이 쓰고요. 전일 때가 a가 몇이에요? 반응 전일 때가 2죠. 처음에 2였죠. 그래서 지금 2이고요. 나머지는 없었죠. 중을 보겠습니다. 이 중에서 화학 반응식이 쓰여진다라고 했는데요. 중을 보니까 아무래도 자 볼까요? 자, 여기 A가 무슨 뜻일까요? A가 누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A. 그렇죠. 이 점에서 C의 생산량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A를 쓰면 됩니다. 플러스 A겠죠. 자, 그리고 이 B의 의미는 뭐예요? 이 B의 의미는? 그렇죠. 이거 생성된 B의 양이니까 이거죠. 그러면 A는 얼만큼 반응했을까요? 처음에 양이 얼마나 했다고요? 2였죠. 2였는데 지금 6위까지 떨어졌어요. A가. 그 말은 뭐예요? 이 갭만큼 반응이 일어난 거죠. 그 갭이 뭘까요? 그렇죠. E-A죠. E-A만큼 일어났는데 우리가 아무래도 A가
반응물이니까, 즉 A가 분해되는 반응이니까 마이너스를 취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나타나면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전도 알고 중도 아니까 후도 알겠죠. 후는 두 개를 합하면 이렇게 A, B, A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이 중에서 이 말이 중요합니다. 어떤 말이냐? 바로 중에서 보면 2대 2대 1이었죠. 그러면 이 중에 이것 대 이것도 몇 대 몇 대 몇이어야 돼요? 그렇죠. 2대 2대 1이었겠죠. 특히 A를 먼저 한번 구해볼게요. 요거랑 요거를 먼저 보세요. 그러면 뭐요? 2대 1이겠죠. 그래서 이거 대 이거는 2대 1이라고 써서 우리가 A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구해보면 바로 A 값은 3분의 2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거 곱하기 이거 하고 이거 곱하기 이거 해서 하면 이게 되고 이게 A는 3분의 2가 나옵니다. 자, A가 3분의 2가 나왔어요. 그럼 B는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그렇죠. 바로 개수비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죠. A가 3분의 2가 나왔어요. 근데 얘가 2대 1이라며요. 그럼 B는 얼마가 돼야 돼요? 그렇죠. 3분의 4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B가 3분의 4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A에서 C까지의 분자량 B를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 어떻게 구할까요? 4번 문제 자체가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분명히 말하지만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해서 풀어주세요. 자, 그러면 A에서 C까지의 분자량 B를 구하는 과정 A, C, A, C, A에서 C까지의 분자량 B. 자, 분자량이란 게 뭐예요? 그렇죠. 분자량 어떻게 구하는 뜻이죠? 처음에 이거죠. 바로 몰수는 분자량분의 질량, 즉 화학식량분의 질량과 관계가 있다. 근데 우리가 분자량과 몰수의 위치를 바꿀 수가 있죠. 아무래도 분자량에 대해서 다시 나타내면 분자량은 몰수분의 질량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이렇게 분자량이 몰수분의 질량이란 거 알면 이거를 바로 여기 화학 반응에 넣어주면 됩니다. 아까 전에 몰수. 자, 여기서 몰수라는 걸 우리가 바로 이 개수 뭐요? 2대 2대 1 요걸 넣어줘서 바로 여기에 2대 2대 1을 넣어줬어요. 어차피 비율이니까 이렇게 해도 돼요. 자, 그리고 위에 질량 있죠. 질량이 아까 전에 그쵸, 비율이 4대 1이라고 했는데요. 이 4대 1을 여기다가 놓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질량이니까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이 되니까 여기에 5를 이렇게 넣습니다. 그러면 통합적으로 보면 바로 2분의 5대 2분의 4대 1분의 1 해서 이 값이 얼마가 나온다? 맞습니다. 5대 4대 2가 나오는 거죠. 분자량 B가 바로 5대 4대 2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5. 그림은 0.1 몰롱도 수산나트륨 수용액을 만드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단 NaOH의 화학식량은 40이다. 1번. 실험기구 가의 이름을 쓰시오. 여러분, 실험기구 가가 뭐죠? 맞습니다. 이거는 바로 부피 플라스크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고요. 2번 보겠습니다. 녹인 수산나트륨 NaOH의 질량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구하려는 게 바로 0.1 몰롱도를 만드는 거죠. 0.1 몰롱도를 만들었는데요. 이때 표선이 바로 500ml입니다. 자, 어쨌든 0.1 몰롱도니까 우리가 1L분의 0.1 몰이라고 쓸 수 있고요. 지금 여기서는 500ml니까 이걸 0.5L라고 하고, 그리고 이렇게 되려면 같은 비율이어야 되니까 위에가 0.05몰이 되는 거죠. 0.05몰 NaOH입니다. 그럼 이를 통해서 우리가 질량을 구할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구해요? 그렇죠. 몰수는 화학식량분의 질량 여기다 넣으면 되겠죠. 여기서 몰수는 0.05를 뜻하고요. 화학식량은 NaOH가 40이었죠. 그럼 질량이 2g이 나옵니다. 답은 2g입니다. 다음은 수산나트륨 NaOH 수용액을 만드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단 NaOH의 화학식량은 40이다. 가. 비커에 물을 반쯤 넣고 수산나트륨 NaOH 8.0g을 넣어 녹인다. 나. 가의 용액을 1000ml 부피 플라스크에 모두 옮기고 표시선까지 증류수를 넣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위에서 만든 수산나트륨 수용액의 몰롱도를 구하는 과정을 기술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몰롱도 라고 하는 거는 바로 용액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를 말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각각 넣어주면 됩니다. 우리가 용질의 몰수가 얼마인지 어떻게 아시죠? 그렇죠. 지금 8.0g이니까요. 몰수는 화학식량분의 질량, 즉 40분의 8은 5분의 1은 0.2몰 이란 거 알 수 있습니다. 용질의 몰수는 바로 0.2몰이죠.
자, 용액의 부피를 볼게요. 용액의 부피는 지금 몇 밀리터예요? 1000ml죠. 이거는 용액 1리터를 말하고요. 즉 용액의 부피는 1리터입니다. 자, 1리터분의 0.2몰이네요. 합쳐서 그렇죠. 0.2 몰농도가 나온다는 이야기죠.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회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 100ml에 증류수를 더 넣는데요. 그래서 전체 부피를 200ml로 바꾼대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자, 이미 1이 만들어졌죠. 1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쵸? 근데 이거를 이 중에 100ml만 끄집어낸 거예요. 그럼 농도는 같겠죠? 농도는 같아요. 근데 밑에가 1000ml에서 100ml로 바뀌었네요. 자, 밑에가 바뀌었으면 위에도 줄어들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위에도 똑같은 비율로 또 줄어드니까 0.02몰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거를 우리가 바꿔야겠죠? 바로 전체 부피 200ml로 만들기 위해서요. 그래서 밑에가 100에서 200이 되고요. 위에는 몰수가 그대로입니다. 자,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러면 얼마가 돼요? 그렇죠. 0.1 몰농도가 되죠.